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한글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시험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Q 한글에 대한 시험 접수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ITQ 한글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KPC 자격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소는 www.license.kpc.or.kr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KPC 자격 공단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자격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합격을 확인하고 자격증을 신청하고 합격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이라든가 문의사항에 남길 수 있는 고객센터와 같은 부분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 시점에서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접수 수험표 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시험 일정 안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종목으로 ITQ 정보기술 자격을 선택을 해주시고 기간을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ITQ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시험입니다. 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행되는 시험을 말하고요. 특별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주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기시험이나 특별시험이냐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나 우대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시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험을 더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력을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달력이 뜨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일요일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월 1일이 첫 번째 주가 되는 거고요. 3월 8일이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월 8일부터 해서 그 주에 있는 토요일, 그게 바로 이제 정기시험 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5월, 8월, 11월 달 이렇게 1년에 4달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달에 혹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넷째 주 토요일에도 넷째 주 일요일에도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접수 기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가 시험 보는 날짜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시험 보는 날짜가 이때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찾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이버 강의로 인터넷 강의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시험을 접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 빠른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서 접수하는 그 당일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장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ITQ 한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접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이 기간 내에, 그죠?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급적 빠른 날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험표 공고라는 건 뭐냐면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실 때 수험표를 들고 가야지, 프린트된 수험표를 들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신분증도 함께 챙겨 가셔야겠지만 수험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험표 공고일자도 함께 메모를 하셨다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수험표를 인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공고, 이건 이제 합격자 발표일이 되겠죠. 시험은 이때 보고 성적 공고는 이때 나오고 점수가 몇 점인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접수 수험표 확인에 들어가셔서 원서 접수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는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표시가 되실 거고, 저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날짜가 원서 접수 기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의 이름이 보여지고요. 시험일이 언제인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디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서 접수가 이만큼 남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서 접수 신청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회원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기존 회원이신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신규 회원이시라고 하면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인증으로, 본인 명의 핸드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정보 확인 정보가 떠요. 나에 대한 인적사항이 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등록을 하셔야겠죠. 반명함판 사진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진을 올리셨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년월일이라든가 여러분들 성함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개명을 하셨다고 하면 공단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변경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확인을 끝냈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고사장을 선택하시는 거겠죠. 고사장을 선택하는 거. 자,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을 어디서 볼 건지 보통 한 지역에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을 응시할 장소, 우리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그 다음에 과목은 ITQ 한글 2016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자, 이게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시험 과목 및 소프트웨어 선택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아래 한글, 이제 그 한글의 다른 이름이 아래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선택을 해주시고 소프트웨어 선택 버튼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취득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기취득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ITQ 한글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서울시 관악구 쪽이기 때문에 현재 그 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한글 2016으로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른 과정,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수업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번에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를 같이 볼래. 그러면 선택을 두 개 해주시면요,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최대 한 번에 세 과목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한글을 먼저 볼지 파워포인트를 먼저 볼지는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는 아니 시간이 비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몰아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과목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과목까지 2과목 이상부터는 할인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하실 때는 뭐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와 같은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 처리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ITQ 한글 시험에서 실제 시험 문제지를 가져와서 어떤 식의 유의사항이 있는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수험표와 문제지상의 시험 과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한글 2016으로 접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한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딱 가시면 여러분 그 부정행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파워포인트를 본다거나 엑셀을 본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한글을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실수로 잘못 줄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한글을 접수했는데 파워포인트는 엑셀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지를 잘못 받았어요. 혹은 프로그램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꼭 그 감독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보니까 뭔가 인쇄가 잘못되거나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인쇄가 안 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받으신 즉시 감독관에게 감독관님 이거 인쇄가 잘못됐는데 시험지 교체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시험비를 내고 보시는 거니까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 저장은 어디다 하시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폴더창 들어가시면요. 내 P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PC. 내 PC에 들어가시면 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ITQ 폴더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홈에 들어가시면 새 폴더가 있습니다. 새 폴더. 새 폴더를 해서 여기다가 ITQ라고 폴더의 이름을 하나 명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엔터 꽝 해주시면 ITQ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I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저처럼 시험장에 가시면 ITQ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ITQ 폴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폴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홈, 새 폴더 누르셔가지고 아니면 뭐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새 폴더 선택하셔도 되세요. 자, 편하신 방법으로 새 폴더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ITQ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저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한글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2016이랑 한글 네오가 같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글 2016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 네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글 네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얘가 저장하기 버튼이거든요. 저장하기를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내 PC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 들어가면 문서가 있다는 거죠. 문서. 여기서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험표를 받으시잖아요. 수험표 출력 기간에 수험표를 인쇄를 하시면 위쪽에 수험 번호가 써 있습니다. 8자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수험 번호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수험 번호를 먼저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 하이픈, 빼기를 입력하시는 거, 빼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이 수험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계속 제 컴퓨터에서만 파일 전송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수험 번호를 제가 잘못 저장을 해버린 거죠. 자, 만약에 그 경우에는 다행히 감독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항을 모면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뭐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독관님이.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일 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ITQ 폴더까지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뭐를 쓰라고요?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에 빼기 꼭 쓰시고요. 빼기 꼭 쓰시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성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채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내 PC,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말이 있죠.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에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꼭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여러분들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hwp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한글 파일 형식이에요.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파일 형식이 이렇게 HWP로 되어 있죠. 얘가 한글 형식이거든요.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답안 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답안 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코어스 수험자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답안 전송 버튼을 해가지고 내 PC에 저장한 이 문서를 감독관 PC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감독관님한테 당일날 오리엔테이션 받으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송을 하실 때 파일명이 잘못 전송이 되면 전송이 되지 않아요.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실 때도 주기적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시험을 막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운이 안 좋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면 안 되지만 컴퓨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뭐 키보드가 안 되거나 마우스가 갑자기 안 되거나 뭐 선이 빠지거나 컴퓨터가 꺼져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절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냐면 일단 감독관님께서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자리를 이동을 시켜주고 여러분들께서 그 컴퓨터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이제 뺏기잖아요. 그 시간 뺏긴 시간만큼은 시간을 더 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주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저장을 막 신나게 했어요. 저장을 신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감독관에게 안 보냈다는 걸 한 번도. 자, 그럼 감독관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컴퓨터의 걸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감독관 PC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 감독관 PC로 보낸 그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동하신 컴퓨터로 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은 기껏해 5분, 10분 더 줘요. 에러 떠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감독관 PC에게 파일의 전송을 안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답안 전송을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독관에게 가장 최신의 파일을 이제 다시 받아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은 한컴오피스 네오 2016 버전이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경로 외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부정 처리가 되세요.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문제의 내용을 보면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 다른 보조 기억 장치 수단에 저장하는 경우에 지정된 시험 기간 혹은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작성한 파일을 활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에요. 감독관님이 이제 컴퓨터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썼다는 거죠. 그런 부정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뭐 USB에 저장한다거나 메일로 보낸다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드나 커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오픈이 안 돼요. 문제가 오픈이 안 되는데 ITQ 시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다 답안까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답안을 맞추겠다고 뭐 시험지를 뭐 따로 빼돌리거나 그런 게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부정 처리가 돼서 그 3년인가 5년 동안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못 보게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 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주의로 시스템을 파손했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가 그 시험 주관사 게 아니에요. 시험 주관사에서 돈을 주고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이제 시험장만 빌리는 거예요. 감독관하고 시험장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망가뜨리면. 근데 이 망가뜨린 거 원상복귀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비 2만 원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고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기재된 방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당사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파일 저장 위치, 경로 꼭 유념해서 미리 꼭 한번 연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읽었을 때 문제의 조건은 한컴오피스 네오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안 써 있다. 한글 2010 버전으로 되어 있다. 2007 버전으로 되어 있다. 바로 말씀하셔서 저 시험 문제지가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시고 다 제출을 완료하셨다면 감독관님께 인사를 하시고 퇴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 뭐 당연히 일단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조건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대로 작성하는 거고요. 자, 세부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형의 색 같은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에 그 그림 들어가시면 그림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내 PC 문서 ITQ의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림을 삽입할 때는 문서에 포함을 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불러올 때 문서에 포함이 이렇게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 체크를 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체크가 풀어져 있는 거 못 보고 넣기를 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독관 PC에서는 그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채점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작성한 거를 감독위원한테 보내고 감독위원한테서 또 이게 두 번, 세 번 또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또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문서에 포함을 해서 저장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포함해 저장을 안 시키면 그림이 안 열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 또 감점 처리가 되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항목 자체가 빵점 처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똑같이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것을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집 보면 조건, 출력 형태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자, 문제 번호, 답, 출력 형태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림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그림이랑 도형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그룹으로 묶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세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ITQ 한글 시험을 접수하고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